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심하고 혈압도 재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어떤 분은 안정되고 어떤 분은 계속 흔들릴까요?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 혈관은 강도보다 첫 반응에 더 민감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의 곡선을 만듭니다. 의외로 운동량이 많은 사람보다 아침을 안정적으로 여는 사람이 변동폭이 더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밤 동안 우리 몸은 완전히 안정 모드에 들어갑니다. 혈압은 낮아지고 심박은 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혈관은 급히 수축합니다. 이 첫 반응이 하루 전체 리듬에 영향을 줍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침 시간대 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아침은 급하게 시작됩니까?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고 바로 움직이고 바로 자극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혈관 관리가 갈리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강하게 시작할 것인가? 부드럽게 전환할 것인가? 이 영상에서는 출발점만 바꿔도 왜 혈관 반응이 달라지는지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혈관이 왜 첫 반응을 기억하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혈관은 단순한 관이 아닙니다. 자극에 반응하는 조직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 혈관은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수축 반응이 먼저 나타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몸은 전환을 시작합니다. 이때 급히 일어나거나 강한 정보 자극을 받으면 교감신경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혈관은 그 신호를 받아 긴장 상태로 전환합니다. 의외로 이 반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되면 패턴이 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자율신경 균형이 혈관 건강의 중요한 요소로 언급됩니다. 즉, 혈관은 단순히 숫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리듬에 반응합니다. 혹시 아침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있습니까? 그것은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전환 속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출발점을 바꾸면 첫 반응이 달라집니다. 첫 반응이 달라지면 하루 곡선이 달라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왜 아침 10분이 그토록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10분은 짧아 보입니다. 하지만 혈관에는 긴 시간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 아침에는 자연스럽게 혈압이 상승합니다. 이를 아침 상승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반응은 정상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급히 일어나고 바로 움직이고 강한 빛과 정보를 받아들이면 전환 속도는 빨라집니다. 교감신경은 급히 활성화되고 혈관은 순간적으로 수축합니다. 의외로 혈압 수치가 정상 범위라도 이 급격한 전환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전환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고령층 혈관 관리에서 워밍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운동 전 준비가 필요하듯 하루 시작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혹시 아침이 항상 바쁘고 급하지는 않습니까? 출발점은 강도가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아침 10분을 전환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다음 섹션에서는 물 한 컵이 왜 출발점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무엇을 드십니까? 물입니까? 아니면 커피입니까? 밤 동안 우리는 6시간 이상 수분을 보충하지 않습니다. 호흡과 땀으로 체내 수분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 혈액의 상당 부분은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점도는 약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흐름이 완전히 부드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커피부터 마시면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각성은 되지만 긴장도 함께 올라갑니다. 의외로 커피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순서가 문제입니다. 물 한 컵 이후에 커피와 물 없이 시작하는 커피는 혈관의 첫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아침 수분 보충을 기본으로 권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갈증을 덜 느끼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탈수가 더 흔합니다. 혹시 물을 충분히 마신 날은 아침 두통이 덜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분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출발점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물 한 컵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전환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교감신경의 속도가 왜 혈관 반응을 바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보이지 않는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감신경은 속도를 담당합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은 빨라지고 혈관은 수축합니다. 이 반응은 위험을 대비하는 정상 기능입니다. 문제는 빈도와 강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강한 빛, 빠른 움직임, 급한 생각이 몰려오면 교감신경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의외로 신체 활동이 아니어도 정신적 자극만으로도 혈관 긴장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자율신경 균형이 중장년 혈관 관리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아침마다 뉴스를 보며 긴장하거나 휴대전화 알림에 바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출발점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신경계의 속도입니다. 속도를 늦추면 혈관 반응도 완만해집니다. 천천히 일어나고 호흡을 고르고 물 한 컵을 마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평균 혈압보다 중요한 변동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을 재면 하나의 숫자가 나옵니다. 120, 130, 그 숫자에 따라 안심하거나 걱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숫자는 하루 동안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사실 하나. 혈압은 움직임과 감정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오르는 것도 정상이고 내리는 것도 정상입니다. 문제는 급격함입니다. 의외로 평균 혈압이 비슷해도 변동폭이 큰 사람은 혈관에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급격한 압력 변화는 혈관 내피에 반복적인 자극을 줍니다. 이 자극이 쌓이면 반응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느려 이 자극이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최근에는 평균 수치보다 변동성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그렇다면 변동폭을 줄이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강도일까요? 아닙니다. 출발점입니다. 아침의 속도, 수분 보충, 전환 시간. 이 세 가지가 하루 곡선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혹시 하루가 유난히 바빴던 날, 저녁에 더 무거운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숫자 때문이 아니라 흐름이 흔들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핵심 역할을 하는 내피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TF2 좋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20분에서 25분 균형 유지. 섹션 7. 내피의 조용한 역할. 혈관 안쪽에는 아주 얇은 세포층이 있습니다. 이를 내피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혈관 건강의 핵심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 내피는 혈관을 넓히고 좁히는 신호를 조절합니다. 혈류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이 기능이 건강하면 압력이 변해도 반응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의외로 혈관이 막히지 않았는데도 피로와 무거움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내피 기능 저하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반복되는 작은 자극 때문입니다. 수면 부족, 수분 부족, 급격한 전환, 지속적인 긴장. 이 자극이 쌓이면
내피는 점점 둔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내피 기능을 보호하는 핵심은 안정적인 리듬이라고 말합니다. 강한 운동 하나보다 매일 일정한 패턴이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혹시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몸이 자주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큰 병의 신호가 아니라 작은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출발점을 바꾸면 내피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하는 착각, 강도를 올리면 해결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이 흔들리면 많은 분들이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운동을 더 해야겠다입니다. 걷는 시간을 늘리고 속도를 올리고 강도를 높입니다. 노력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 강한 운동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심박은 오르고 혈관은 수축합니다. 물론 운동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출발점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를 올리면 변동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의외로 운동을 많이 하는데도 혈압이 더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강도가 아니라 전환이 급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중장년 이후에는 점진적 증가와 준비 시간을 강조합니다. 혹시 운동 후 오히려 더 피곤하고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이 오래가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출발점이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강도는 나중입니다. 먼저 리듬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분 출발 공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공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1분.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앉아서 천천히 호흡을 고르십시오.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이 과정은 교감신경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합니다. 혈관의 첫 반응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두 번째 1분.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한 번에 들이키지 말고 두세 번 나누어 마십니다. 밤 동안 줄어든 수분을 부드럽게 보충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1분. 가볍게 발목과 어깨를 움직입니다.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고 어깨를 천천히 돌립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혈류는 서서히 올라갑니다. 의외로 이 3분을 지킨 날은 두근거림이나 어지러움이 줄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전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변동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아침을 너무 빠르게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출발점을 바꾸는 것은 이 3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7일 동안 직접 변화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이론이 아니라 당신의 몸으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7일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날,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어 보십시오. 주말에도 크게 늦추지 마십시오. 둘째 날, 아침 3분 출발 공식을 실천하십시오. 호흡, 물, 가벼운 움직임. 셋째 날, 아침 혈압을 재되 그날의 컨디션도 함께 기록하십시오. 넷째 날, 잠들기 전 화면 사용을 줄여보십시오. 수면의 질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다섯째 날, 아침 커피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물 이후에 마셔보십시오. 여섯째 날, 운동 강도를 유지하되 갑자기 올리지 마십시오. 일곱째 날, 몸의 변화를 다시 느껴보십시오. 기본적인 사실 하나. 몸은 반복을 기억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혈압 수치보다 아침의 가벼움과 안정감을 먼저 느낍니다. 전문가들 역시 기록을 통해 패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7일은 치료가 아닙니다. 관찰입니다.
출발점을 바꾸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왜 안정이 결국 차이를 만드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갈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가 조용히 쌓여 어느 순간 결과로 나타납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 혈관은 강한 자극을 견디는 기관이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는 기관입니다. 속도를 줄이면 반응도 완만해집니다. 리듬을 지키면 변동폭도 줄어듭니다. 의외로 운동량의 차이보다 아침 시작의 차이가 더 큰 격차를 만들기도 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장기적인 심혈관 위험 감소에는 지속 가능한 생활 구조가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강도를 올리는 데만 집중하고 출발점은 그대로 두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출발점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하루에 첫 10분, 물 한 컵, 천천히 일어나기. 이 반복이 혈관 반응을 바꿉니다. 속도보다 반복, 강도보다 안정. 이 기준이 결과를 나눕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비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출발점만 바꿔도 혈관 반응은 달라집니다. 강도를 올리기 전에 리듬을 정리하십시오. 아침을 전쟁처럼 시작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앉아서 호흡 3번, 물 한 컵, 천천히 몸을 깨우십시오. 이것이 새로운 기준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만 실천하십시오. 내일 아침 출발점을 바꾸십시오. 7일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몸의 반응을 느껴보십시오. 댓글에 출발점부터 바꿉니다 라고 남겨보십시오. 작은 선언이 새로운 리듬을 만듭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선택입니다. 혈관은 오늘의 선택을 기억합니다.